네, 11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식이 존재한다. 이 2차 식에 대해서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을 보면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주어져 있는 이 식은 분수기 때문에 4분의 1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근데 이 식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만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에 4를 곱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인수분해한다 라고 하면 4, 2 마이너스 플러스 x자공법 쓰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는 0이어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4가 나왔어요. 그게 문제에서는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어져 있는 영역이 마이너스 2랑 4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조건 볼게요.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이 2차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역함수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한된 범위도 있고 역함수를 구해야 될 것 같고 그 최소값까지 얻어라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관련된 개념을 조금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엇일까요? y는 x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 녀석은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1대1 대응을 만들어야지만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대1 대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본다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루트 x,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가 라고 봤더니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다라고 했을 때 만약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2차 함수는 절반은 증가하는 곳이고 절반은 감소하는 영역이거든요. 증가하는 부분에 있었던 녀석을 대칭을 시켰더니 마찬가지 무리함수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소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여기 음수인 부분 있죠. 여기를 마찬가지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어때요? 내려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감소함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쌤이 지금 증가, 감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문제에서 최소값을 묻고 있거든요. 최소값이라고 하는 걸 구하는 방법은 고등부 전체로 보면 5가지이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제한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식의 그래프를 알고 있는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래프 상에서 어디가 가장 제한된 영역에서 가장 낮고 가장 높은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알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지만 합을 알고 있거나 또는 역수꼴이어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이번 시험 범위는요 산술기하가 아주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대표적인 함수를 배워요. 역함수에 해당되는 무리함수나 또는 유리함수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는 단원인 거죠. 해서 우리가 역함수의 증가감소만 안다면 정확한 개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대 최소는 어디가 높고 낮은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증감 정도만 알아도 되거든요. 해서 아래쪽에 있는 개념을 얘기한 거고요. 여기 되죠? 그러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지금 저식 같은 경우도 지금 역함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원래 있었던 4분의 1 뭐시기에 역함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본형이었으면 잘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본형이 아니어서 마음이 좀 힘든 거죠. 4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묶어냈죠. 4분의 1이 방정식이 아니면 있어야 됩니다. 방정식은 등호니까 양변에 4를 곱해서 없앴지만 얘는 식이니까요. 함수니까요. 자, 어쨌든 안에 있는 녀석을 완전제곱식으로 고치게 되면 4분의 1 x-1의 제곱 마이너스 9다라고 되게 될 거고 그럼 우리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걸 알게 되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때 아래로 볼록하고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감소, 오른쪽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인데 마찬가지겠죠. 얘도 뒤집어 두게 되면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두게 되면은 1,4분의 9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에는 하나는 증가하는 게 유지가 되고 하나는 감소하는 게 유지가 되는 그런 그래프의 개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루트를 씌운다라고 하였을 때 마음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 문제에서 제한된 범위 어디냐면 1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즉 축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하는 여기 이 부분을 대칭을 시킬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다. 그럼 우린 당연히 이것의 역함수다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루트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식을 구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최소값이란 말이에요.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감소하는 영역에서는 당연히 구간 안에서도 오른쪽 끝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죠. 다시 한 번 더 제한된 영역 안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어요. 왜?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역함수는 감소하고요. 그러니까 뒤집어도 감소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영역에서 오른쪽 끝이 가장 최소값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역함수의 함수값은 굳이 역함수를 안 구해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는 역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고 문제에서 제한되어 있는 영역은 근으로 구했던 알파, 베타 사이라고 했습니다. 알파는 마이너스 2, 베타는 4예요. 그럼 이 제한된 범위에서 우리 당연히 최소값은 오른쪽 끝에 해당되는 4일 때겠죠. 그럼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뭐다? F 인버스 4일 때의 값인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식을 구하지 않아도 F에 뭘 넣어야 4인지 얻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정돈되어 있는 이 예쁜 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을 이항시켰다고 생각하면 16이 될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0. x자건법 공간 부족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적을게요. 6하고 4로 x자건법 위에다가 마이너스 준다면 되겠죠. 그럼 범위 안에 있는 값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래프가요.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려오고 있죠. 원래 있었던 2차 함수가 4분의 9보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위에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작은 값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하고 여기 얘를 통해서 구하면 6이고 얘는 마이너스 4겠죠. 마이너스 4하고 6 중에서 어떤 게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냐? 당연히 4죠. 그래서 네모에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면 답은 마이너스 4다. 라는 거죠. 역함수 직접 구하지 않습니다. 성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고요. 우리는 12번으로 가봅니다. 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과 같이 분할함수로 주어져 있다. 하나는 유리함수, 하나는 무리함수로 주어져 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온전한 f에다가 값을 대입하는 거라면 위치에 따라 맞는 식을 선택하기가 수월할 텐데 지금 두 번째 함수값 같은 경우에는 F 인버스를 합성하여서 F가 아니라 F 인버스에다가 넣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F 인버스의 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F에 뭘 넣어야 2분의 1인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네모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은 정의역만 봐도 되지만 지금 얘는 치역까지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예요. 왜? 2분의 1을 어느 식에 넣을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그럼 치역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알아야죠. 왜요?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이잖아요. 어디가 가장 높은지, 즉 최대값. 어디가 가장 낮은지, 즉 최소값. 가장 낮은 값과 가장 큰 값 사이가 치역의 범위가 되겠죠.
고등학교 1학년은 끊어지지 않은, 물론 유리함수와 같이 정근선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연속된 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와 최소가 이제 구해진다면 우리가 대략적인 범위를 얻을 수 있다. 해서 식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기억, 밑에 있는 거 니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억의 식은 유리함수긴 하나 예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건 목나머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몫이라고 하는 건 3x-4를 x-2로 나눴을 때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숫자 신경 쓰지 마시고 x를 x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최고창 개수를 그대로 가져오면 그게 몫이 되겠죠. 그래서 y는 3이라는 정근선 금방 구할 수 있고요. 또 나머지가 분자에 남겠죠. 나머지는 뭐였어요? 우리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분모가 0이 될 때의 값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ax 플러스 b로 fx를 나눈다. 그때 나머지에 해당되는 값은 0이 될 때의 값을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가 되겠죠. 자, 우리 주어져 있는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필요 없어요. 우린 치역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x는 2다 라고 하는 거랑 y는 3이다 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1, 4분면, 3, 4분면을 그리듯이 그립니다. 됐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제한된 영역이 어디냐면요. 이 그래프는 모든 실수에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0하고 1 사이에서 그려진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해서 0하고 1로 끊어보면요. 노란 색깔이 어떻게 생겨 있나요? 0부터 1까지 요만큼인 거죠. 그래서 0일 때가 최대고 1일 때가 최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이만큼 그려지겠구나. 일단은 값이 정말 필요한지 보기 위해서 일단 킵 해놓을게요. 그다음 니은의 식도 가져오겠습니다. 니은은 무리함수였어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래서 무리함수 그리는 거 조금 까먹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항상 모든 그래프는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도 무리도 2가지 특징씩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출발점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개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출발점은 무엇이냐? 이유를 물으시면 더 디테일하게 대칭이동, 평행이동, 역함수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용할 수 있게 개념을 쓸 수 있는 정도로만 숙지합니다. y는 a 루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 가장 많이 변형했을 때예요.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요. 루트 안이 0이 될 때의 값이 x좌표 그리고 더해진 상수가 y좌표예요. 그리고 개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형 y는 루트 x를 기억해 주시고 이때는 루트 밖과 안이 모두 플러스죠. 근데 이 녀석을 x축 대칭을 시킨다 라고 하면 함수값이 음수가 되죠. 마치 x, y가 x, 마이너스 y가 되듯이 함수값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동일하게 왼쪽으로 즉 y축 대칭 이동을 시킨다 라고 하면 x, y가 마이너스 x, y가 되듯이 루트 안에 있는 x 자리가 마이너스 x로 바뀔 거고요. 원점 대칭을 시킨다 라고 하면 루트 안과 밖이 모두 마이너스가 돼요.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부호, 즉 a와 b를 쌤이 순서상으로 표현한다면 점은 아니에요. 그냥 부호 때문에 순서상으로 표현을 한다면 루트 밖과 안이 모두 플러스인 경우, 루트 밖이 마이너스인 경우, 루트 안이 마이너스인 경우, 루트 안과 밖이 모두 마이너스인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오른쪽 위로 휘어지는지, 오른쪽 아래로 휘어지는지, 왼쪽 아래로 휘냐, 왼쪽 위로 휘냐. 그래서 오이, 왼 위, 왼 오아 이렇게 개형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 그러면 내려와서요. 지금 얘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루트 안과 밖의 부호를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밖에만 마이너스인 건 뭐다? 출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아래로 휘겠구나라는 거 이미 예상할 수가 있다. 하여 출발점을 우리가 체크해보면 루트 안이 0이 될 때 1, 더해진 상수 1,
그래서 1,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아래로 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간단하죠? 그럼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1,1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라고 봤더니 1은 여기였거든요. 그리고 1일 때의 여기 유리함수의 함수값 잠깐만 대입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식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할게요. 만약에 여기 1을 대입한다 라고 하면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되고 1을 대입한다 라고 하면 분자도 마이너스 1.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래프는 뭐다? 이어져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구나. 똑같이 1,1이고 오른쪽에 무리함수 1보다 클 때 무리함수가 그려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그래프는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인 거죠. 우리 이거 왜 구했나요? 2분의 1일 때 어떤 식을 써야 되는가 라는 부분 때문이에요. 와보시면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건 1,1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함수를 써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2분의 1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니은의 식을 써야 한다. 함수값이 2분의 1인 건 무리함수 파트니까 해서 루트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2분의 1이다.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양변을 제곱하면 x 마이너스 1이 4분의 1이고 따라서 x는 4분의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위로 올라올게요. 우리는 하나 구한 거예요.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 하나 구한 거죠. 여기 중간 과정에 우리가 구해놨었던 거 다시 도로 대입을 해야 두 번째 b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대입을 할 건데요. 이번에도 f 인버스 4분의 5를 구하고 싶지만 우리 표기하면서 문제 푸세요. 실수 안 하게. f 네모는 4분의 5다 라고 두면 이번엔 어때요?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억의 식을 써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보면 1보다 1,1보다는 클 때는 유리함수, 작을 때는 무리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4분의 5일 때 유리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5일 때 유리함수 왼쪽에 있는 요식 쓸게요. 여기 뭐 정리한 걸로 쓸까요? 그러면 fx가 즉 x-2분의 2 더하기 3인데 그게 4분의 5일 때를 구하는 중이죠. 똑같이 하얀 색깔로 적겠습니다. 그럼 3을 이항시켜서 x-2분의 2가 4분의 5-3이다. 즉 우변을 계산하면 4분의 5 빼기 12 5 빼기 12 얼마죠? 마이너스 7이고 x자로 곱했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7x 더하기 14가 8이다. x자로 곱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7x가 이항시켜 줬을 때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x는 7분의 6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금 이거는 뭐 때문이었어요? 왼쪽으로 오시면 우리가 인버스 4분의 5일 때는 얼마냐 라는 걸 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값이 네모가 7분의 6이다 라고 찾은 겁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은 7분의 6이다 라고 찾은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은 너무 쉽죠. 얘는 f기 때문에 f의 x값이 9분의 10이다 라고 하면 1보다 크죠. 분자가 더 크면 1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니은의 식을 써서 구할 수밖에 없겠죠. 1보다 큰 값이니까.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본다면요. 마이너스 루트 9분의 10 빼기 1 더하기 1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9분의 1이 되겠죠.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3분의 1로 꺼내주면 결국에는 3분의 2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저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마저 계산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이 해본다면 9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14 곱하기 7분의 6 뭔가 막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딱 떨어지는 느낌이. 해서 6 12 더하면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관련된 개념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는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때요?
무리함수인지 유리함수인지 마음이 힘들죠. 얘는 의도를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요. 지금 보면 어때요? 48, 48일 때까지 48개를 뭐하라? 더하라.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많은 노동, 예를 들어 5개 이상의 노동을 하기를 원하지 않고 5개 이상일 때는 규칙이 있어야 아름답잖아요. 그죠?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더할 때의 규칙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없어지는 규칙, 소거 규칙이겠죠. 소거 규칙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그래야지 더하고 빼고 없어질 테니까. 마찬가지 나누기. 그래야 약분할 테니까. 근데 주어져 있는 이 식은 어때요? 다 덧셈밖에 없죠. 그러면 없어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식변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괜시리 유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거 규칙을 써서 없어지는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화를 할 때는 혹시나 기억 안 날까 빠르게 리뷰해 본다면 분모의 항이 하나일 때, 분모의 항이 1개일 때, 분모의 항이 2개일 때 유리화가 달랐죠. 분모의 항이 하나일 때는요. 루트를 없애기 위해 유리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루트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주면 제곱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모의 항이 만약 2개다 라고 한다면 각각을 제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차 공식을 써야겠죠. 완전 제곱식은 각각 제곱이 아닌 또 다른 루트를 만들어내거든요. 해서 합차 공식을 써서 유리화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무리식도 식과 그 구조가 유사, 거의 흡사, 거의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유리화를 해본다면 항 2개죠.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녀석을 곱해 주어야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이 분모는 x 더하기 1과 x가 서로 빼지는 거죠. 각각 제곱해서 빼는 거니까요.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해서 빼는 거죠. 그럼 분모는 깔끔해질 거고요. 드디어 마이너스가 있는 형태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소거 규칙은 문제 바로 아래에다가 해볼게요. 1을 대입한다 라고 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이죠. 이렇게 하나를 대입했을 때 규칙을 보려면 가로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마찬가지 1을 대입한다 라고 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미 규칙이 나온 느낌이지만 3개 정도 하시는 게 맞습니다. 3, 4개. 또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보셨다면 마지막에 48을 대입하면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8이죠. 이때 루트 밖으로 막 제곱근 정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얘는 없어지는 규칙 보는 거라 가로 안을 기준으로 여기를 앞, 여기를 뒤. 앞뒤, 앞뒤라고 본다면 없어지는 규칙 집중할게요. 앞, 뒤. 또 앞, 뒤. 그럼 이 패턴이 계속 지속되겠죠? 앞, 뒤.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1과 루트 49만 남은 거죠. 그래서 7 빼기 1이 답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는 1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앞에서 한 문제 풀었더니 줄줄 사탕처럼 우리가 무리함수 어떻게 그리는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적용을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때 여러분 이거 뭐죠? 물고기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지 않으시려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 더하기 6 빼기 2다 라고 해서 지금 쌤 뭐 한 겁니까? 항상 모든 다항식은요. 최고차항이 앞으로 올 수 있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정리를 하시고요. 그럼 우리 두 가지 특징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출발점. 두 번째 개형 어디로 휘었는가 였는데 루트 안이 0이 될 때 값 얼마? 2. 밖에 더해진 상수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둘 다 마이너스네요. 둘 다 마이너스인 건 뭐였어요? 왼쪽 아래로 휜다. 왼쪽 아래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점이 뭐예요? 2, 마이너스 2. 자,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에요.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치역은 어때요? 치역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높이를 기준으로 아래쪽이죠. 이거 위쪽 아니죠.
아래쪽. 그래, 틀린 거고요. 얘는 어디를 지난다? 1사분면을 지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헷갈리는 분들을 위하여 실제 2,-2를 찍고 오른쪽 아래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디만 지나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3, 4, 4분면만 지나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만 답이더라. 될까요? 자, 영상 그 속도는 본인이 조절하고 영상이니까 뒤로 가기 하시고 느리게도 하시고 홀딩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경우의 수는요. 대부분 서로 다른 것만 나옵니다. 그럼 2학년 때는 같은 게 또 나올 예정이겠죠. 이렇게 문제 조건의 의문을 좀 가져보시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을 때 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어요. 경우의 수 파트는요. 문제가 이해되든 안 되든 나오는 결과의 예시를 적어도 두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뭐를 결과로 두냐가 결국 경우의 수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홀수, 합이 홀수인 거 뭐가 있을까 생각할 때 홀을 더하면 짝이 되고 짝을 더해도 짝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얘네다 안 되니까 홀과 짝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떠올려 본다면 예시도 1, 2, 5 뭐 이런 것들 떠올리겠죠. 바로 이걸 못 떠올리더라도 예시 두세 가지 들다 보면은 홀과 짝이 더해져야 되는군 규칙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열하고 있는 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나요? 첫 번째 자리가 하나의 주사위, 두 번째 자리가 하나의 주사위가 되는 순서상 이게 동시에 보여야 하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를 구할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홀수인 거 몇 가지? 1, 3, 5, 세 가지. 짝수인 거 몇 가지? 2, 4, 6, 3 가지. 그래서 곱하기 해서 9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기 때문에 홀짝과 짝홀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죠. 빨간 색깔 주사위에서 2가 나오고 파란 색깔 주사위에서 1이 나온 것과 거꾸로 빨간 색깔 주사위에서 1, 파란색에서 2 나온 건 다른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3 한 번 더 하셔야겠죠.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동시에 같이 동시에 보이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아닙니다. 얘는 주사위 4개 던지는 거 아니에요. 얘 따로 또는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케이스를 나눌 때에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거는 더하는 겁니다. 나온 결과를. 그래서 정답은 18. 될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6번 맞죠? 1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모의시험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비상교과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처절하게 느끼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아닌 분은 다시 이제 교과서 학습을 하기 전이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하면 알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비슷한 문제 변형하는구나. 학교 학습지나 교과서 공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변형돼서 나오는구나. 똑같이 안 나오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볼게요. 16개의 정사각형이 있다. 근데 몇 개? 5개의 바둑돌을 놓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5개죠. 이거 6개고요. 5개를 둘 거다. 근데 규칙이 있다. 어떤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사각형 한 칸에는 한 개의 바둑돌만 둔다. 폭에서 막 이렇게 안 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두 번째 어느 가로줄에도 라고 돼 있어요. 이거 많이 오해합니다. 요거 선을 가로줄로 오해하시는데 가로줄이라는 건 첫 번째 가로줄, 두 번째 가로줄, 세 번째 가로줄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가로줄에도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의 바둑돌을 놓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왜? 변을 공유하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쌤이 이렇게 둔다면요? 될까요? 되죠. 얘는 가로줄이 아니라 무슨 줄? 세로줄이니까 선을 공유해도 된다. 그렇다면 이건요? 얘 선 공유하는 겁니까? 아니죠. 점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변을 공유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다의 조건 모든 세로줄에는
우리 적어도는 최소라고 이해합니다. 최소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둑돌이 만약 5개가 아니었다면 이거 되나요? 되죠. 최소 한 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개 되죠. 하지만 나머지 세로줄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렇게도 해볼 수 있죠. 가로로는 선을 공유하지 않고 점은 괜찮으니까 최소 한 개 이상 있고 모든 세로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둑돌이 지금처럼 지금 쌤이 그린 건 바둑돌 몇 개예요? 8개죠. 근데 문제에서는 5개만 놓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럼 예시를 해보셔야겠죠. 어떤 예시? 바둑돌 두는 예시. 일단 각 줄에는 바둑돌이 세로줄에 다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근데 5개고 4줄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씩 두는 것도 잠깐만요. 하나씩 두는 것도 있지만 2개 두는 것도 있다. 이 2가 이렇게 2가 될 수도 있기는 하나 어쨌든 하나씩 두는 거 3줄과 2개 두는 거 1줄이 있겠구나. 또 다른 경우 있을까요? 없죠. 없죠. 지금 5개이기 때문에 2 더하기 2, 2개씩 두면 나머지 1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의 조건 최소 하나 이상 만족해야 된다.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연수 분류 분할이 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를 바꿨을 때 다른 결과 나오는지 보셔야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세로줄 기준으로 세로줄 첫 번째가 2개인 경우라고 볼게요. 그 말은 연산으로 표현했을 때 2 더하기 1 더하기 1로 표현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로 이렇게 1, 2, 3, 4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 4개 중에서 바둑돌, 같은 바둑돌, 다른 바둑돌이면은 4P2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뽑고 이제 배열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같은 바둑돌이어서 4개 중에 2 자리를 뽑으면 돼요. 그럼 내가 이 2 자리를 뽑았다? 그럼 여기 바둑돌 두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줄에 우리가 이렇게 연산을 쓰는 순간 바둑돌은 더 지는 거죠. 우리가 뭐 색칠할 때, 바둑돌 둘 때, 사람 세울 때 내가 숫자를 쓰는 순간 이미 선 거예요. 칠한 거예요. 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첫 번째 줄에서 바둑돌 두면 그 옆에 둘 수 있나요? 같은 가로줄에 선 공유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나의 조건에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리 2자리밖에 없겠죠. 그래서 2자리 중에 1자리. 하지만 세 번째 줄은 어때요? 만약에 두 번째 줄에서 여기 뒀다면 요 자리만 피하면 첫 번째 줄은 상관없는 거죠. 첫 번째 줄하고는 선을 공유할 수 없게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하나. 그럼 마찬가지 네 번째는 어떻겠어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만약에 뒀어? 그러면은 여기만 제외하고 나머진 되는 거니까 3개 중에 하나겠죠. 이런 경우가 다 똑같은지 나머지도 해봐야겠죠. 즉, 두 번째는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두 번째 줄에 만약에 2개를 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바둑돌을 두는 두 번째 걸 먼저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4개 중에 2개 둘 곳을 선택하면 되겠죠.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1, 2, 3, 4 있는데 2개를 골랐어요. 그럼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옆에 둘 수 없으니 XX고 남아있는 건 뭐예요? 2자리네요. 2자리 중에 1자리? 근데 가운데 껴있는 녀석은 바로 옆줄만 영향 주는 게 아니고 양옆을 영향을 주겠죠. 선을 공유하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2자리 중에 1자리만 돼요. 근데 마지막 줄은 어때요? 2자리, 1자리 뒀으면 얘는 3개 중에 하나 되겠죠. 이런 패턴이라면 우리 몇 번째 줄이냐가 중요하겠네요. 그죠? 우리 주어져 있는 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줄은 오른쪽하고만 이웃해요. 선을 공유해요. 변을 공유해요. 근데 네 번째도 그렇겠죠.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왼쪽만 공유하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어때요? 여기다가 2개 둬버리면 양옆에 영향을 줘요. 여기다가 둬버리면 양옆에 영향을 줘요. 지금 이 얘기 왜 합니까? 같은 계산식을 쓰는 게
두 개씩 있다. 즉, 첫 번째 줄에 두 개를 주는 게 네 번째 줄도 똑같다는 거고, 두 번째 줄에 두 개 두는 게 또 세 번째 줄에 두 개 두는 거랑 똑같다. 즉,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과 같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연산 두 번 더하는 건 곱하기 2죠. 마찬가지 곱하기 2죠. 케이스 분류한 건 뭐라 그랬어요? 더한다고 했죠.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오게요. 우리 17번. 이건 중학교 때도 우리 했던 거. 그죠? 4명의 계주 선수가 순서를 정한다. 계주라는 말이 어렵나요? 우리 운동회 할 때 릴레이 달리기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4명의 사람의 순서를 정한다. 그러면 첫 번째 할 사람, 두 번째 달릴 사람, 세 번째 달릴 사람, 네 번째 달릴 사람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4명 중에 1명, 그 다음 1명 숫자 적는 순간 이미 선택된 거죠.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이건 너무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부에서는 중학교 때 했던 거를 P나 C와 같은 기호로 쓰는 차이만 있어서 이렇게 연산하는 거 우리는 4, P4, 4 퍼뮤테이션 4 순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모두 다 줄 세우는 경우는 4 이게 아니고 4 팩토리얼 이라고 하죠.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24. 오른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6개를 같은 종류에 담는다. 서로 다른 종류 사탕 6개를 같은 봉지에 담는다. 쌤이 서로 같냐, 다르냐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일단은 사탕 6개를 2개, 4개 나눠 담는다고 빠짐없이 모두 남김없이 담는다 라고 한 이 녀석은 너무 쉬워요. 왜? 그냥 첫 번째 봉투에 담을 거 2개 뽑고 남아있는 4개 또 나머지 봉투에 넣으면 되니까요. 근데 뽑기만 뽑고 곱하기 2 팩토리얼을 한다는 건 뭐겠어요? 다른 봉투였을 때예요. 2개 뽑고 4개 뽑아놓은 이 덩어리, 이 묶음을 A 봉투에 넣냐, B 봉투에 넣냐, B 봉투에 넣냐, A 봉투에 넣냐가 다르다면 이 팩을 곱해야겠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은 봉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콤비네이션, 조합 계산을 까먹은 분이 있을까봐 미리 얘기합니다. 참고,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N개 중에 R개를 일렬로 줄 세운다 라고 해서 뽑기도 뽑고 나열도 하는 거예요. 즉 A, B와 BA를 다른 거로 보는 겁니다. 이 녀석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몇 개를 곱하는 거예요? R개를 곱하는 겁니다. 이게 총 R개. 그럼 쌤 왜 더하기 1이에요? 맨 처음에 N 빼기 0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N 빼기 R 빼기 1로 해야 R개겠지요. 자, 그 다음에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순열의 원리를 써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순서 있게 뽑은 다음에 묶음 지어 순서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네,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라고 해볼게요. A, B, C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고 하면 우리는 A, B 뽑거나 B, C 뽑거나 A, C 뽑거나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순열에서는 BA, CB, CA 다 다른 경우로 나왔다는 거죠. 즉 AB가 뒤섞이는 거, CB가 뒤섞이는 거, AC가 뒤섞이는 걸 다른 걸로 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묶음 지어 한 가지로 세는 거 뭐예요? 수학에서 묶음을 짓는다는 건 나누기죠. 해서 우리가 일단은 2명 뽑고 순서까지 세우자라고 본 다음에 얘 2개 뽑은 것들이 뒤섞이는 이 팩토리얼을 나눠서 한 묶음으로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콤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것과 3개 중에 1개를 뽑는 게 같습니다. 왜요? A, B,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A, B를 뽑으면 뭐가 남아요? C가. 또 A, C를 뽑으면 뭐가 남아요? B가. B, C를 뽑으면 뭐가 남아요? A가. 즉 내가 뽑는 순간 하나가 남아요. 결국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3가지, 1개를 뽑는 경우의 수 3가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할 때 혹시 NCR이 너무 값이 크다면 N-R로 바꿔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무것도 뽑지 않는 거 1가지, 그리고 마찬가지 아무것도 줄 세우지 않는 거 1가지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겠습니다. 정팔각형에 대해서 세 꼭지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 때라고 했어요. 자, 정팔각형, 우리가 정다각형은요, 다 원에 내접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얘는 원을 줬다면 쉽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지만 원을 주지 않아서 또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유를 따지자면 뭐 합동 등등등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냥 이거는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에 내접한다. 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거리가 같으면 되잖아요. 그죠? 주어져 있는 거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되는데 실제로 정다각형들은 다 합동인 도형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리가 다 같게 됩니다. 뭐 여담이에요. 자, 어쨌든 중요합니다. 왜? 직각삼각형이 아닌 걸 고르고 싶다고 했거든요. 우리 이건 중3 때 배웁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의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은요. 어떻게 꼭지점을 원 둘레상에 하나 더 잡는다 하더라도 다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 중심각의 절반이 원주각이기 때문이에요. 180의 절반 90도. 그래서 어떻게 생겨도 다 지름을 한 변으로 하면 직각삼각형이 돼요. 이건 기억해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팔각형에서 얘네들이 다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8개 점 중에 3개를 뽑으면 모두 삼각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직각삼각형이 아닌 걸 원하고 있죠. 그럼 직각삼각형은 언제 됩니까? 하나의 지름을 긋는다라고 한다면 지름 기준으로 해서 남아있는 세 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죠. 뭐 여기서는 바로 보여요. 1, 2, 3개. 3개죠. 근데 우리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 이거 하나일까요? 아니죠. 3개씩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지금 여기 양옆까지 따져서 6개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해서 3개잖아요. 근데 반대편에도 있으니까요. 여기도 6개. 근데 우리가 선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름, 또 지름, 또 지름이죠. 해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1, 2, 셋, 넷, 1, 2, 셋, 넷, 팔각형의 절반 4개 만큼을 빼주면 답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반대로 직각삼각형인 경우를 물을 수도 있고 정팔각형이 아니라 또 다른 정다각형이 주어져도 같은 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똑같이 안 나오니까 변형되니까 개념과 구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20번으로 갈게요.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이라고 했어요. 이거 중요하죠. 왜요? 우리 직선이라는 건 무한하기 때문에 직선 위에 있는 이 두 점을 잡나 저 두 점을 잡나 같은 직선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은 삼각형이 절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 그랬을 때 그 5개의 점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뭘 만들고 싶다? 삼각형 만들고 싶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다 3개 뽑으면 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우리 비슷하지만 변형된다면 어떡하겠어요? 쟤를 좀 변형하면 원이라고 봐주세요. 자, 어떤 4점은 일직선상에 있고 어떤 2점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이런 게 주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기 주어져 있는 6개 점 중에 3개를 선택한다 라고 해버리면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을 선택했을 때는 삼각형이 안 되고 직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 뽑는 건 빼주는 이렇게 변형된 것도 확장해 기억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니까요. 오른쪽으로 올게요. 자, 유리함수. 유리함수 우리 예쁘게 정리하는 거 이미 할 수 있죠. 근데 식 정리하는 게 조금 낯설 수는 있다. 그죠?